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시리즈의 오늘 강연을 맡게 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할리케이의 김현정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카페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벅스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번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업사이클과 지역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할리케이의 대표 김현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지구를 위한 나비 효과, 업사이클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연을 할 거고요.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은 업사이클 제품이라는데 요즘은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솔로메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지금은 굉장히 알려진 글로벌 브랜드인데 인구 500명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캐시미어 제품을 제작하고 제품이 제작이 되면서 글로벌로 명성이 커지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엄청나게 일자리도 많이 생산되면서 지역 자체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꾼 할리케이의 모습은 이렇게 쿠치넬리의 솔로메어처럼 대구에서도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구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다들 이제 수도권으로 되게 많이 편중된 것들을 아실 거예요. 인구라던가 특히 지난 10년 동안에는 청년이 되게 많이 이제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쪽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고령화가 되게 빨리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대구 지역에서 어떤 활력이 많이 떨어진다고들 많이 우려하고 하시는데 사실 제가 할리케이라는 브랜드를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게 됐던 건데 마침 이제 제가 제품을 제작을 하고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왜 서울에서 창업을 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그런 주제와도 맞닥뜨려져 있는데 왜 굳이 대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업사이클 제품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재해체해서 다시 재제작하는 걸로 이야기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대구 지역에 있는 시니어 클럽과 함께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청바지 같은 경우는 되게 낡은 청바지들을 일일이 다 해체해서 재가공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2013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들어왔었고 왔는데 이제 그때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저희는 목감기에 감기가 온 가족이 낫지 않았는데 막상 주변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별로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맞나? 특히 환경이라는 이슈는 아무리 애들을 뭐 공부를 잘 시키고 뭔가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꾼다 하더라도 같이 가야 될 텐데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러던 참에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입지 못하는 옷들을 다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데 마침 2015년 정도 그때 광명 업사이클 센터라고 업사이클 관련된 아트 센터가 생기면서 강의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업사이클 제품이 이제 점점 더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적인 작가이자 그냥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것들이 어느새 2017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시제품 제작비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손으로 하는 낡은 것들을 재해석하는 제품을 제작하는데 나름의 관심이라면 지금과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런 것들 조금 더 해결하는데 저희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업사이클 제품을 프라이탁 뭐 몇 가지의 브랜드를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항상 고민하는 점들은 다양하게 뭔가를 다양한 걸 보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은 막 예쁜 거 별로 없고 뭐 디테일이 좀 빠진다던가 뭐 좀 뭔가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일반 제품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들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충분히 고민했던 게 좀 괜찮은 디자인에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 섬유 쓰레기는 연간 9,200만 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1인당 1년에 버리는 옷 또는 폐 섬유를 1인당으로 친자면 한 39kg
한 몇 초마다 트럭 한 대 분의 산업 폐기물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유에서. 그리고 많은 섬유 발생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창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내 사업 아이템이 앞으로 사회 지역이라던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셜 벤처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물론 수익도 나지만 이게 또 사회적으로 뭔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아마 고민하는 점이 단지 매출과 뭔가 급성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의견과 또 지역에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찾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환경 문제가 특히 2020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환경의 문제도 시급하고, 또 이런 친환경 제품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점들이 뭐 저희랑 맥이 닿아 있다면 아마 이 저희랑 비슷한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2015년에는 파리 기후조약 이후로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은 빠르게 지속 가능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영국이랑 네덜란드를 갔을 때만 해도 지금 다 여러 군데 보면은 광고를 하자면 서스테이너블, 그다음에 임팩트, 이런 다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북유럽 시장은 빨리 이런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들 확실히 느꼈고, 그러고 이제 미세먼지, 플라스틱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금년만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것, 아니면 제 관심사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광고에서도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쉽게 이제 자리 잡고 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15년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들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제 쓰레기, 특히 왜 요즘 뭐 마스크도 많이 사용하면서 마스크 문제, 뭐 일회용 용품 같은 경우에도 뭐 테이크아웃 많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점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사업 아이템으로 찾으시면 어떨까. 이미 다양하게 많이들 시작은 하고 계시지만 더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바지를 하나하나 다 해체 재가공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시니어 클럽, 뭐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접점을 넓히자면 지역에 있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던가 다양한 지역에서 좀 손으로 일일이 해체하는 그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업 아이템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가능하다면 산업 폐기물의 한 1% 정도가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면서 탄소 배출은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가 방점을 찍고 있죠. 업사이클 제품은 사실은 일일이 손 가공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직접 가지고 와서 원단을 다시 해체하고, 이런 봉제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는 이제 시니어 클럽과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이 판매가 되고 나면 그 수익은 또 일부는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희가 2018년에 제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을 했어요. 이렇게 하게 된 경우도 좀 긴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 16년을 살았었고, 미국 시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시장은 확실히 이런 시장에 대한 인식이 빨리 이루어졌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왔는데 업사이클 브랜드 막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재활용한 건데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런 고민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닌데, 해외에서는 분명히 이런 시장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러던 차에도 국내에서 여러 가지 공모전을 도전하면서 항상 계속 떨어지고 낙방하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한번 세계 시장에 제가 진출을 했었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라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하나인 본상을 수상하면서 조금 인식의 전환이 됐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양한 뭐 섬유, 뭐 청, 커피 마대, 지금 또 스타벅스니까 특별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대를 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버려지는 소재들이 되게 많고, 그걸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회사가 법인으로 설립한 지는 2018년 10월, 이제 한 2년이 조금 남짓하는 그런 회사이라서 신생 회사인데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한 총 7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알려진 브랜드들 중에서 뭐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뭐 프라이타 그런 가방 또는 스텔라 맥카트니, 그래서 딱 브랜드만 딱 보면 이 브랜드는 소재가 일단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은 패션 아이템으로 시작을 했었고 향후에는 이제 뭐 리빙용품이랑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주로 특히 20대나 20대 중반, 30대 초반 이런 젊은 여성 등을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패션에 관심이 많고 특히 뭐 애완견이라던가 반려견이라던가 이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제품을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업사이클 제품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비건이라던가 친환경 라인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케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향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좀 기여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매출 성과뿐 아니라 이런 창업 아이템으로 좀 괜찮은 회사 브랜드로 인지정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작년에는 사실 매출이 진짜 작았어요. 거의 디자인 한다고 바빴었고 여러 가지 처음에 이제 2017년 12월에는 저희가 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시제품이 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받았었죠.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국내에는 다양한 사업비가 있고요. 찾으면 찾을수록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한번 사업을 받기는 어렵지만 계속 그것들을 뭔가 성과를 낸다면 다른 후속에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고 한국만큼 창업하기 괜찮은 또 나라가 그렇게 많을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정부 사업비를 한 3억 정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렀고 금년에는 이번 달에 저희가 와디즈 투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한 1억 5천 그리고 저희가 다른 기관 투자자를 해서 총 2억 정도의 시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좀 엑셀레이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다양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나면 내년에는 좀 업사이클 브랜드로서 저희가 좀 제대로 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할 거고 제가 해외에 있었던 만큼 또 저희 팀원 자체도 글로벌 네트워크에 좀 최적화된 인원들을 구성을 해서 국내 시장뿐 아니고 해외 시장에 많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기반이 돼서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좀 이제는 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 이제는 좀 투자를 받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매출로 성과를 볼지 또 저희 이제 구성원이나 조조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있죠. 저희는 지금은 여러 온라인 제품들을 주로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금년 아마 하반기에 보시면 서울의 특히 코엑스 쪽에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전시회를 참여할 예상이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직접 오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해외에 되게 많이 나갈 예상이었거든요. 그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미국 해서 한 금년에 한 달 정도는 해외에 있었을 예정인데 갑자기 비즈니스 환경은 이렇게 쉽게 또 바뀌어서 모든 게 비대면으로 바뀌고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아마존이라던가 킥스타터와 같은 어쨌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비대면 시장을 저희는 찾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환경은 항상 바꿀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생각하기 저희는 투자를 되게 늦게 받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업하실 때 이미 투자까지 고민하시고 들어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업하기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금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저희가 많은 팔로우하고 디자인들을 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저희가 이번 앵콜 펀딩까지 합치면 한 4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도 이뤘고요. 그래서 최대한 팬층도 확보하면서 없는 시장을 새로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시장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주력을 하면서 사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해외 진출을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 아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시작의 물꼬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파리의 편집샵에 입점을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작지만 수출을 한 적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온라인 특히 독일, 싱가폴 이런 데 입점을 지금 참가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11월 달인가요? 네, 11월 달에는 이태리에서 업사이클 전시회를 하는 등 그런 해외 활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 정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에는 또 최대한 실적을 어떻게 올릴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어렵지만 또 중간 단계 여러 가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면서 다 알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들 하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어느덧 포트폴리오로 쌓이기도 하고 성과로도 남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고요. 특히 파리 매종 오브제 같은 데를 갔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저희가 원래는 업사이클 브랜드로 갔었고, 저희는 이제 업사이클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좋아하면서 이제 파리 매종 오브제라는 이제 되게 큰 익지비션에 갔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어들 왔을 때 바이어들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너네는 이렇게 가죽을 쓰냐? 우리 그 보통 우리 그 고객층들은 대부분 동물 애호가거나 비건주의자들이다. 막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업사이클을 안다고 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또 유럽 시장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난이도 높게 고민을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저희가 가죽 대신에 한국에서는 닭종이로 만든 비건 가죽이 있어요. 이태리는 포도씨로 만든 또 비건 가죽이 있고요. 멕시코는 선인장으로 만든 비건 가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물 가죽이 상당히 대세고 많은 R&D가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업사이클 플러스 비건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제 환경적으로는 어떻게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유해 물질이 좀 적게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하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은 크라우드 펀딩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하반기에는 이제 없었던 비대면 시장이 이제 조금 풀리면서 전부 다 이제 전시회가 하반기에 되게 많이 몰렸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연희대공원에서 저희가 또 전시회를 하면서 계속 행사가 있고요. 할리케이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대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업사이클을 제작을 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물론 추구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아니면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이런 일상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맞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나라에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서울에서 서울 끝까지 가는 거하고 다르게 대구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멀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대구 안 오셨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고요. 특히 요즘처럼 언컨택트 시대에서는 작은 도시에서 사는 것들도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업사이클과 같이 작은 도시, 생각의 어떤 차이가 작은 시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어떤 큰 차이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다가 계속적으로 뭐 디자인을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강의하면서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시드머니인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은 돈이었지만 그게 이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7년 12월 정도 되네요. 저는 주로 업사이클로 데님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업사이클 데님을 하면서 2018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업사이클 제품을 수상했던 것들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전환점이 되었었고,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보게 되는 다양한 관점들이 새롭게 되면서 저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구 지역에서, 그 말은 서울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되게 멋진 패션 브랜드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향후에 바람이 있다면 저희 브랜드를 보기 위해서 대구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유튜브 채널은 주로 20대 분 아니면 그 이후의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시작한 거는 40대 되니까요. 자기가 꿈꾸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시작해 보는 것들도 이게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달려가고는 있지만 뭐 언제 시작하든 그거는 늦진 않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이뤄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타벅스 창업 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참여 인증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할리케이의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